오늘 다룰 기업 로보티즈입니다. CJ 대한통운과 손잡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물류 현장에 투입한다는 엄청난 호재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미래가 현실이 되는 순간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정점에서 회사는 1,44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주가는 거대한 기회일까요? 아니면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위험한 불꽃일까요? 오늘 왜 이런 복잡한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리고 이 위험과 기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데이터로 전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로보티즈가 어떤 기업인지 명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로보티즈는 산업용 로봇, 특히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로봇 관절과 로봇 손을 자체 개발하는 국내 선도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 기술을 물류 자동화에 접목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로보티즈를 둘러싼 뉴스는 미래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과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요인, 즉 미래 가치를 구성하는 뉴스부터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과의 현장 실증, 이것이 가장 강력한 호재입니다. 국내 물류 1위 기업의 실제 물류센터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해 상용화를 위한 최종 검증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연내 검증을 마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꿈이 매출로 바뀌는 첫 단추입니다. 로봇 손 공개와 가격 경쟁력, 자체 기술로 만든 로봇 손을 공개했는데 업계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파격적인 가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보티즈가 완제품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주가의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부정적 요인들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1,441억 원 규모 유상증자, 이것이 현재 주가의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은 상용화를 위한 투자 재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식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9월 29일 권리락 발생,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사라지는 권리락이 발생하면 이를 기준으로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수급 및 과열 부담, 단기 급등으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과열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로보티즈는 상용화라는 거대한 문을 열기 직전에 유상증자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산을 어떻게 넘느냐가 단기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기업 외부의 것이 경제 환경 역시 중요합니다. 모든 관련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국채 금리와 달러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로보티즈와 같은 고성장 기술주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할인율을 높여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반영된 차트를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시간대에서 강력한 상승 추세와 극단적인 과열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봉, 주봉, 장기, 중기의 이동평균선은 완벽한 정배열로 추세의 힘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RSI 지표가 80대 후반으로 극단적 과열 상태이며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아득히 벗어난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급등으로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조정 압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봉 단기 추세는 살아있지만 MACD 히스토그램이 3일 연속 감소하는 등 단기 상승 동력은 명확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변동성 지표 ATR가 급등이 있어 작은 충격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용자의 질문처럼 현재 고점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희 분석에 따르면 기술적 과열과 유상증자 이벤트로 인해 단기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정적 요인들이 차트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벤트의 소멸과 가격의 안정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및 권리락 이벤트 통과 9월 29일 권리락 이후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한 뒤 수급이 안정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상증자의 최종 발행가가 확정되고 주요 주주 LG전자 등의 참여 여부가 발표되면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됩니다. 기술적 과열 해소, 주봉과 월봉의 RSI 지표가 80대에서 70대 이하로 내려오고 볼린저 밴드 안으로 주가가 다시 진입하는 등 과열이 식었다는 데이터상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조정이 나타난 이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지지 구간에서 접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차 접근 구간, 일봉 10일 이동평균선 약 144,600원 부근, 가장 일반적인 단기 조정의 목표 지점입니다. 2차 접근 구간, 일봉 20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가중평균선이 모여있는 114,000원에서 124,500원 사이, 기술적,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지대입니다. 이 구간들에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상승하려는 신호가 나타날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이 조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치고 재상승한다면 긍정적 요인들은 주가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요? 단기 목표로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전 고점인 169,700원에서 171,1,500원 구간의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 측면에서 진짜 가치는 숫자로 증명될 것입니다. 앞으로 CJ 대한통운 현장 실증의 구체적인 결과 생산성, 안전성 데이터, 실제 상용화 규모와 일정, 그리고 유상증자 자금의 R&D와 생산 능력 확대에 어떻게 투입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이 펀더멘털의 개선이 확인될 때 주가는 이전 고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오늘 차트 한 입에서는 로보티즈를 둘러싼 폭발적인 기대감과 현실적인 리스크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축격 매수를 자제하고 기술적 과열과 유상증자라는 이벤트가 소멸된 이후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서 반전 신호를 확인하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